안녕하세요. 고쳐주는 삼촌들의 성형외과 전문의 송승욱입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장진우입니다. 환자분들이 수술 상담을 오시면은 물어보시고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취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마취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장 원장님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국소 마취는 말 그대로 국소 마취입니다. 국소적으로 리도케인이라는 그 주사액을 해가지고 그 부위를 부분적으로 마취를 시키는 것을 국소 마취라고 하고요. 수면 마취라는 거는 그것도 말 그대로 그냥 수면 마취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포폴이나 뭐 미다졸람, 케타민 이런 거를 줘가지고 정맥 주사를 줘가지고 환자가 잠깐 이제 잠을 자게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잠깐 자는데 환자가 자발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자극에도 약간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신 마취는 그것도 말 그대로 전신 마취입니다. 이거는 자발 호흡을 하지 않고 이제 그 기관 삭간을 해가지고 이제 기계로 환자가 숨을 쉬게 하고 환자는 의식도 없고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않고 자발 호흡을 하지 않는 그런 건데요. 저희가 수면 마취나 전신 마취를 하더라도 수술 부위에 국소 마취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극으로 인해서 환자가 깰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마취 주사를 함으로 인해서 수술에 이제 뭐 그 출혈량을 줄인다든지 뭐 수술에 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취, 수면 마취든 전신 마취를 하더라도 국소 마취는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좀 되게 각양각색이긴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얼굴 윤곽 수술, 뼈 수술이나 가슴 성형 같은 경우는 전신 마취를 대부분 하시는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뭐 눈 수술이나 코 수술, 지방 수술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 수술이 훨씬 많은데 이제 중간에 수면제를 다 대부분 사용은 하시는 것 같고 환자들이 이제 통증을 참기 힘들어 하시니까 수면 마취로 진행을 많이 하고 그 세 개를 전신 마취로 이제 조금 간단하게 하시는 병원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수면 마취를 하지 않고 국소 마취를 하는 거를 대부분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쌍꺼풀 수술은 눈을 이제 떴다 감았다 이런 거를 반복해야 되고 이제 그 라인 형태를 봐가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면 마취보다는 이제 국소 마취를 좀 환자분께 권유를 드리는 편이고 그래도 환자분이 이제 국소 마취 주사 맞는 게 무섭다 그러면은 이제 마취 주사 넣을 때만 잠깐 수면을 해드리긴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왜냐면 환자가 좀 졸려하고 이래서 눈을 제대로 못 뜨는 경우도 있게 하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국소 마취를 추천드리고 눈 수술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제 쌍꺼풀이 아니라 뭐 눈밑 지방 재배치라든지 뭐 하안검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미트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눈을 뜨기는 하는데 껐다 감았다를 여러 번 쌍꺼풀처럼 반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취 주사를 놓을 때 좀 환자분들이 눈알 주변이어서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취 주사 놓을 때만 저는 이제 수면 마취를 잠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근육 이완제라는 약을 쓰는데 그 약물에 되게 어떤 특수한 체질 같은 경우 환자분의 특성에 따라서 아주 낮은 확률로 그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왕왕 그 뉴스에 이제 방영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실 약을 쓰면은 확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낮은 확률로 생기는 그런 사고의 위험성을 가지고 사실 수술을 하는 거지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수술을 안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전신 마취 하기 전에 기저 질환이 있는지 뭐 신체가 어떤지 뭐 피 검사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뭐 가슴 수술 같은 경우에는 유방 초음파라든지 심전도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전신 마취를 할 정도의 신체 컨디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확인한 이후에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는 상황에서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마취 수술 중에서는 전신 마취가 오히려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수술을 하다 보면 이제 근육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절개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근육이 움직이거나 수축하거나 이러면 수술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뭐 피가 날 수도 있고 수술을 잘못
건드려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를 고려해서라도 반드시 전신 마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신 마취로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면은 이제 저도 딱 수면 마취를 딱 한 번 해봤는데 저는 뭐 별탈 없이 잤다고 하는데 환자분 중에서 이제 제가 수면 마취를 하고 이제 주사를 놓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오빠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이게 수면 마취 하면은 약간 이게 사람이 술 취한 것처럼 약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한테 뭐 오빠 뭐 이렇게 놀러 오면 잘 해준다는 식으로 뭐 아마 이렇게 음료수집을 막 운영하시는 그런 환자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뭐 그런 이렇게 본인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웃지 못할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네, 자 원장님은요? 저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뭐 환자가 이제 갑자기 울면서 이제 자기 뭐 이렇게 슬픈 사연을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도 봤고 아주 반응이 엄청 다양하시거든요. 수면제라는데. 그래서 저는 잘 하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잘하지 않습니다. 아예 내가 안 받는다는 얘기였는데 그 얘기 다시 할게요. 그래서 환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하고 예측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는 수면 마취를 잘 받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음에 혹시 수술한다면 생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 제가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수면 마취가 편하니까 수면 마취를 본인이 받을 때. 뭐 받아야 되는 상황이 꼭 있으면은 받아야 되겠지만 되도록 그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취 중독, 이거 프로포폴 중독이 되셔서 이제 병원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마약류로 정해져 가지고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단한 시술 뭐 이런 거 그냥 슈링크 하거나 점 빼는데 뭐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이래서 그 조회를 해가지고 한 달 이내로 이렇게 그런 이력이 있으면은 저희가 시술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실제로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법이 좀 강화가 되어서 그런 것들은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국소 마취를 시행할 때 사용하는 리도카인이라는 약물 같은 경우는 뭐 알러직 반응이라는 건 이제 어떤 약에 대해서도 다 가능은 한데 뭐 중독 증상이나 아니면 용량 조절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을 이제 뭐 마치 알러직 반응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성분 중에 콩과 관련된 성분이 있어서 뭐 대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프로포폴을 쓰면은 이제 그런 알러직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수술 전에 꼭 항의를 하실 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반드시 고려를 해갖고 적절한 수면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자 원장님을 모시고 이제 마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취 중에 수술을 하다가 뭐 이렇게 사망 사고가 발생해서 뉴스에 나오다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마취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을 가지시거나 좀 잘못된 인식을 가지실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마취라는 것이 없었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 수술뿐 아니라 뭐 정형외과 수술이라든지 우리가 뭐 수면 내시경을 한다든지 그런 침습적인 시술을 고통스럽게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고통 없이 아주 편안하게 잘 받고 있잖아요. 마취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은 버리셨으면 좋겠고, 적당한 몸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한 이후에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이나 시술을 앞두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마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